21세기 미래 자산 키워드 하면 이제 우리가 브레인, AI도 이제 결국은 인간의 뇌에 대한 정보 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빙하기를 지나서 사실 새롭게 도약한 지 불과 10여 년이 크게 안 됐습니다. 제가 키스트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는데요. 제가 이제 석사 때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회로망 같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또 석사 때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퍼지하고 막 이런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걸 쓸 때 지도 교수님이 AI가 당시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밥 벌어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제 전공은 학부 때는 미케니컬 기계공학을 했었고요. 대학원에서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기계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는 어떤 메인터넌스 분야에 또 대학원 과정을 했었고,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한 11년 정도 인간의 뇌 활용 개발 분야에서, 질환 연구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활동적인, 또 이왕이면 너무 똑똑하기만 한 뇌 말고 이왕이면 주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여기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 융합학과의 교수로 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도 별도로 그 같은 법인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앞에 이제 인공지능에 이어서 마지막 자연지능인데, 자연지능의 개발, 뇌교육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제가 소속된 학과도 대학도 이제 뇌교육 융합학과,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불리고 있고, 이제 올해 신설된 AI 융합학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자연지능을 이제 보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시화된 인공지능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을 두 개를 한꺼번에 제시했을 때 인간의 뇌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코어를 더 세상에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금 가슴 설레는 올해 2020년인데요. 뇌교육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알죠. 하지만 20세기 때는 심장이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뇌를 몰랐을 때였고요. 뇌를 볼 수 있는 전 세계 뇌 영상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엑스레이가 발견되지 불과 100여 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 CT라는 장비가 단층 촬영을 가능하게 했고요. MRI가 6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지 영상이었기 때문에 뇌를 제대로 보고 연구를 할 수가 없었죠.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성을 컬러풀하게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그 fMRI라는 장비는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 시대, 뇌 세기, 이런 뇌 본격적인 인류의 패러다임에 뇌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심장에 주목했던 인체 건강의 핵심 기전도 심장이 아니라 뇌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인류는 마음의 기제, 우리 같이 오신 옆에 분 잠깐 봐주실까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를 뭐 자신감 있으니까 안 바꾸시겠지만 심장은 이식할 수 있죠.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식을 하고요. 인공심장도 넣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공심장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의학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체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공심장도 인체에 이렇게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심장을 바꾸는 거,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는 거,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심장을 바꾸는 거에 뭐 아무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뇌를 바꾸면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 아이덴티티, 휴먼 아이덴티티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마음 얘기도 많이 하고 뇌 얘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마음 기제의 총사령탑이 바로 이제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 마음의 발달은 뇌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의 뇌를 보면 가장 먼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아기 뇌 밖에 자기 몸이겠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야 막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사지를 몇 개월 있으면 쓰고요. 한 1년 지나면 두 발로 이제 서기 시작하면 이 손해를 비롯해서 폭발적인 두뇌의 인간만 할 수 있는 이족 보행 능력으로 인해서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나야 이제 감정에 대한 주고받는 감정 기제가 또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 4살이 되면 우리가 인지학습의 영역도 발달하는. 그래서 인간은 신체, 정서, 인지학습 순회에 아주 특별한 발달 과정을 겪죠. 인간의 이 움직임을 다 쓰려면, 네, 그리고 성인만큼 쓰려면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한 15년까지는 걸립니다. 네, 하지만 동물은 나오자마자 걷고 뛰는 거 보면 어쩌면 동물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아기를 놓으면 내일 뛰고 모레 걷고, 네, 3일째 막 먹고 다 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뇌를 발달하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이제 뇌 건강을 얘기하고요. 뇌과학은 인간의 뇌의 신비, 기능과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뇌과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럼 뇌공학은 인간의 뇌과학에서 밝혀낸 것들을 삶의 편리성을 부여하는 테크놀로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뇌공학입니다. 뇌교육은 뭐겠습니까? 네, 뇌와 교육의 만남이죠. 뇌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 교육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겠죠. 훈련하면 변화한다. 그러면 교육의 또 본질적인 정의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훈련하며 변화하는 건 최고의 지구상 학습뇌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인간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교육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교육은 뇌 변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철학 원리 방법을 갖춘 융합 학문이기도 하지만, 네, 가치 추구에 대한 이 의식 확장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똑똑한 뇌보다 이왕이면 좋은 뇌를 원하는 그런 그 학문이자 기술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인공지능 얘기의 흐름상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도대체 어디까지 인공지능에게 넘길 것인가. 자연지능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그 홈쇼핑 채널을 멈췄는데요. 한 10분 보고 있다가 물건을 샀습니다. 네, 나의 의사결정인가? 네,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로 인한 네, 의사결정으로 된 건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엄청 많아질 겁니다. 불과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셀프 어웨어니스,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이 지점 과연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물건을 사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 범위와 폭은 더 크고 넓어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자연지능과 조금 맞물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계에서는 이미 일찍이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연령층이 아마 IQ 검사를 하셨던 세대시죠? 네, 지금 혹시 자녀분들, 조카들은 IQ 검사를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IQ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우리들은 IQ 검사를 했던 이유, 시대가 바뀌었죠. IQ 하나가 갖고 있는 제약점 때문인데요.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다중지능,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이 다중지능을 세상에 내어놓았던 본질도 다중지능의 핵심이 아니라 프레임 오브 마인드, 마음의 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 기제, 마음 능력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로 획일화되는 IQ에 대한 엄청난 좀 힘들고 고뇌가 담긴 것에서 처음에 7개의 지능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IQ 세대들은 아직도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하면 머리가 좋다고 표현하고요. 네, 뭐 예체능을 잘하면 머리 좋다는 표현보다 재능이 높다는 표현을 쓰는, 네, 우리 20세기 교육의 마지막 세대, 네, 우리 미래 세대, 인공지능과 경쟁할 첫 세대와 아주 미묘한 접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처음에 7가지 지능을 내었다가 마지막 그 8번째로 자연지능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시 교육에서 자연이 멀어져 가는 여기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지능이 실존 지능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직은 이게 완전히 다중지능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존 지능, 결국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재능을 이왕이면 주변 사회에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이게 하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교육의 아주 큰 변화죠. 결국은 핵심이 뭔가요? 마음입니다. 마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인지과학, 인공지능의 핵심도 인간의 마음 능력에 대한 것을 과연 침범할 것이냐, 위협받느냐에 대한 고민이고요. 요즘에 글로벌 기업들, 아주 발빠른 글로벌 기업들은 고민에 이제 휩싸였죠.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스크린으로 정보를 받는 세상. 네, 15년 성인만큼 커지는 시기에 이렇게 사람과 인간과 교류하지 않고 이런 걸로 뇌를 발달시키는 인류 첫 세대 출현. 여기 아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사고, 새로운 의식의 확장, 영감, 통찰 이런 영역들, 인간의 고유 영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방법이 동양의 메디테이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가장 핫한 연례 컨퍼런스 위즈덤 2.0의 핵심 주제가 메디테이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사항이죠. 동양의 정신문화의 정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건강법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서구에서는 인간의 역량개발 차원, 인적 자원으로 하고 있다는 여기에 뭔가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맥을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교육의 비영리 국제단체가 있는데요. 그럼 자연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좀 정의를 한 번씩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보스 포럼에서도 인간의 고유 역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공식화된 국제사회의 정의는 없습니다만 내교육의 이제 유엔 공보국 NGO인 국제내교협회에서 2년마다 내고 있는 유엔의 내교육 보고서인데요. 작년도 보고서에 여기 인간의 슬로건이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이라 여기에 내적 역량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변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이 가진 다양한 능력 중에서 성공적 수행과 성과에 이르게 하는 내재적 역량으로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태도, 가치관, 자아의식 등 개인의 행동적 심리적 요구를 망라한다. 가장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내면 탐색을 비롯해서 정신적 회복 탄력성, 인내와 용기, 자기주도성, 사명감, 영감, 통찰 이런 것들을 인간의 내적 역량이라고 기본 개념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20세기 교육에 다루어지지 않았죠. 왜? 숫자로 표기화되기 어려웠고 이것을 측정하기도 어려웠고 그게 핵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고유 역량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것이 떠올라서 교육에 투입되지 않는 한 한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지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출현은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으로 인해서 사실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보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뇌와 연결해서 보면 뇌는 정보 처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향을 더없이 많이 받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결하면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인류에게 나의 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나의 자녀들, 인공지능과 경쟁할 첫 세대에 어떻게 인간 역량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게 관심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제로 인공지능, 자연지능을 잡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 가면 대부분 절이 사찰들이 대부분 산에 있는데 바닷가를 맞대고 있는 용궁사라는 절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밤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보고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다가 네, 주말에 산에 가면 불교 국가인 줄 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요. 용궁사에 가는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 20세기 가장 뇌과학의 위대한 성과라고 하는 이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전에는 뇌세포 생성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 인체에 림프관이 있다고 뇌는 없다고 봤는데 뇌도 림프관이 발견돼서
네, 지금 치매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는 시점에 네, 요즘은 뭐 장내 미생물이 네, 가장 중요한 또 건강 기제 패러다임으로 떠올라서 우리 장을 소화기관만이 아니라 더 세컨 브레인 제2의 뇌라고 또 주목을 하죠. 요즘 방송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뭐 좋은 여러 가지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죠. 우리 뇌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면서 자연지능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한번 맥을 짚는 걸로 오늘 좀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물종의 진화라고 하는 걸 차원에서 보면 뇌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움직임에서 진화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작년보다 많이 움직이십니까? 네, 움직임이 줄어들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네요. 태어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순간 움직임은 줄어들게 되죠. 두려움은 점점 커지겠죠. 네, 호기심도 대부분 줄어듭니다. 네, 움직임이 내가 작년보다 많은 움직임을 갖는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동물, 움직일 동자, 개체 전체가 움직여야 동물이죠. 포유류, 아래 파충류, 우리 신생아들 움직임은 뇌가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고요. 포유류로 올라가면 사지를 움직일 수 있고요. 영장류는 사지의 말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움직임의 발달 진화가 결국은 고등의식 기능의 진화와도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다 동물인데요. 멍게도 뇌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회를 드실 때 멍게는 뇌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있다가 유생이 떠다니다가 바위에 붙으면 자기 뇌를 없애버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없애버리겠습니까? 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움직임이 점점점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파충류 단계에 이르면 감정 기제도 생기고요. 우리가 포유류라고 하는 데리고 사는 반려동물급에 이르면 주고받는 공감 기제가 생기고요. 이 반려동물 넘어가면 영장류까지 가면 이제 언어 기제가 투입이 되면서 고등정신 기능들이 발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내가 사지 말단을 조절하기 어렵다. 네, 이러면 영장류는 아니신 거예요. 네, 지금 12월 31일 날, 네, 올해가 1월인데요. 지난 12월 31일 날 뭐 했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죠? 누구하고 만났고 어떤 시간을 보냈고. 지금 올해 2020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다. 이런 거 떠올려 보실 수 있죠.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 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2년 전에 어떤 고양이였어. 네, 그때 이것을 했어야 지금 좀 나았을 텐데. 나는 3년 후에 어떤 강아지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네, 이것을 이제 동물은 1차 의식을 갖고, 네, 인간은 고차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보통 의식 모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동물은 스냅 사진 같은 착착착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연결한 파노라마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언어 기제가 없고 의식이 아주 좁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0년 전의 호랑이, 1000년 전의 호랑이, 지금의 호랑이의 뇌의 변화는 없습니다. 호랑이의 뇌 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호랑이가 만드는 주변 세상을 못 바꾼다는 의미죠. 인간은 10년 전과 지금 세상이 바뀌죠. 왜? 인간의 뇌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의 확장까지 갖고 있는 생명체고요.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 뇌신경망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뇌의 변화를 신경망의 변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화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1000억 개의 뇌세포,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지죠. 여기 흰색 많이 보이시죠?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무수히 연결된 정보. 그러면 15년간의 성인기까지 엄청난 움직임과 감정의 양상과 학습을 해가면서 사춘기까지 정신없는 발달을 해가는데 많이 쓰는 건 강화되고 쓰지 않는 건 약화되어서 이제 없어지고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정보가 축적된다는 의미는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잠궜는데 단추를
나중에는 안 보고 잠그고 구구단 처음에 3, 4, 7, 12, 6, 6, 30 이렇게 외우다가 엄마가 밥 먹다가 약 7, 6, 42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는 신경망이 강화됐다는 의미죠. 그러면 시간의 축적은 정보가 축적되고 패턴화되고 신경망이 굵은 신경망들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 길이 많이 생기니까 뇌에 큰 길이 회로가 많이 생긴다는 의미니까 어떤 의미죠? 익숙해지겠죠. 하루 똑같은 하루가 되더라도 익숙함을 선택하게 되고요. 의식적으로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틀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 사람 참 꼰대야. 저 사람 참 고집이 세. 저 사람 틀이 너무 강해. 라고 하는 인식의 틀이 점점점 강해지고요. 하지만 혹시 일부는 나이가 들면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의식의 여유로움을 갖기도 하죠. 인간의 뇌의 아주 특징입니다. 여기 핵심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식 기제. 그러면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런 엄청난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죠. 나의 인생도 바꾸죠. 하지만 의식이라는 면에서는 자칫하면 고착화될 수 있는 그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왜? 이미 굳어진 신경망에 계속 매몰되기 시작하고 익숙함을 선택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 자연지능 개발을 가로막는 그것도 결국은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인간의 의식, 무의식, 심리학에서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뇌를 몰랐을 때 여러 가지 행동 패턴과 여러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백그라운드의 영역들을 보고 했지만 지금은 뇌에 대한 것 차원에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의식보다 수면 아래의 무의식 영역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식을 확장할 수 있을까? 나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하면 무의식의 기제들을 조금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옆에 있는 동물은 제가 키우는 고양이인데요. 관찰해 본 결과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감정 충돌, 밥 안 주면 이렇게 하고 요즘은 전도입이 발달해서 이렇게 그냥 물건만 떨어뜨리는 정도고요. 어릴 때는 이렇게 했고요. 깨어 있을 때 보면 멍 때리기 한 30% 하고요. 엔터테인먼트 한 40% 하고요. 그 다음에 슬립, 잠을 잡니다. 어떤 삶이죠? 먹고 자고 놀고 현재적 삶을 갖고 있죠. 현재적 자아만. 그러면 고양이 강아지급은 내가 나라는 걸 못 알아차리냐? 자아인식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가 한 2년 전에 통과했어요. 거울 보기 실험을. 자아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동물을 무시할 필요는 없으나 재학적인 건 뭐냐? 지금의 나를 집중하는 거죠. 바로 전의 나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나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연속해서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바로 걷고 뛰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하루 혹은 며칠 사이에 다 하지만 그것은 성인 기능의 8, 90%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약은 뭐냐? 90% 이상의 뇌를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는 살아가는 시간 동안 체인지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등 동물의 삶은 체인지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뭘 합니까? 건강하고 싶어 하죠.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 동물의 기제가 있으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브레인스템, 뇌관 영역의 생명 중추 기능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피지컬 라이프,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근원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건강한 삶이 충족되더라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개체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한 뇌의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이라는 게 최근에 의하면 화학적 호르몬 작용이라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말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뇌의 호르몬의 조율 상태가 좋으면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장이 안 좋으면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세로토닌은 여기서 5%밖에 안 나옵니다.
네, 세로토닌의 95%는 세컨 브레인, 장에서 생산된다고 밝혀졌죠.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미주신경을 따라서 뇌의 되뇌 변형계로 연결된 되뇌 변형계를 부정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네, 장이 안 좋으면 되뇌 변형계의 부정적 기능을 초래해서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심하면 우울증, 더 심하면 네, 자폐에 대한 문제까지도 얘기한다고 하죠. 그럼 과연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나의 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행복감, 그렇다고 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기제, 보이지 않는 영역, 그래서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거에 대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의식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 여기에는 근본 기제가 달려 있습니다. 동물은 유전자대로 살고 인간은 유전자를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보통 생물학에 쓰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건강, 행복, 평화로운 뇌 상태를 원하며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잠재성 개발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뭔가를 이뤄야 됩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가치 추구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영역을 추구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의식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자연지능의 방향이 아닐까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 이제 뇌 3층 구조 심플하게 뇌를 분석했을 때는 안쪽 뇌는 네, 브레인스템, 생명 중추 기제,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르고요. 중간에 림빅 시스템, 이건 되뇌 변형계, 1차 감정 기제, 포유류 정도까지가 많이 갖고 있고요. 바깥쪽에 우리가 쭈글쭈글하게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게 네오콜텍스 되뇌 피질 영역입니다. 여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아래쪽 뇌관 영역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파충류 경우에는 네, 딱 보면 악어가 똑똑해 보이나요? 네, 생명력이 엄청나죠. 대신 안쪽 뇌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도마뱀은 꼬리 잘라도 꼬리도 나고요. 하지만 지적인 게 있냐 하면 전혀 없어 보이죠. 조금 올라와서 포유류급으로 올라오면 쥐, 뭐 강아지, 고양이급으로 올라오면 쥐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네, 쥐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타급, 치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우리 빙상장에서 김연아와 저희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훈련하면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동물의 삶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란 영역도 생기는 거고요.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뇌관은 현재적 삶, 그러니까 동물은 현재적 삶만 살아갑니다. 현재.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현재만 살아가게 되죠. 과거, 바깥쪽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 자체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성찰하느냐,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느냐, 네, 현재만 집중하고 있느냐.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하고 현재만 집중하는 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뇌의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런 의식 지도까지도 제시를 해놨는데요. 뭐 수치심부터 해가지고 천은 거의 영적 깨달음까지도 해놨는데요. 나라는 의식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이왕이면 가족, 지역, 나라, 민족, 이왕이면 함께 살아가는 이 인류 공동체까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네, 의식이 높아진 이 시티즌,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게 이제 아주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자연지능이 개발된다면 그런 게 보편화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게 이제 뇌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는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자연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뇌를 떠올리면 쭈글쭈글한 두개골 떠올리실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생물학적 기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나의 뇌가 마음 기제의 총사령탑이라 변화와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내 몸이 먼저죠.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의식이 대부분 밖으로 가 있죠. 네, 내 몸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추워지면 내 몸이 얼고 하는 그걸 알아차리는 분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도 있고
졸음이 오고 있는데 졸음 오는 걸 알아차릴 때도 있고 못 알아차릴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뇌교육에서 시작은 자기 몸을 관찰하는 거,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 거기서부터 보통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을 바라보는 기제도 바꿉니다. 서구에서는 정신이라고 부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정과 신의 약어로 붙이지만 우리 보통 동양 한국에서는 중간에 에너지를 넣어서 정기신, 이 삼원에 대한 쓰리바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뇌교육에서도 이런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호르몬 작용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내 마음도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은 나의 몸을 감각을 깨우는 것부터, 명상은 이제 그런 과정의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뇌교협회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뇌교육의 아주 요체를 얘기해 놨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거, 몸을 느끼는 거, 몸과 마음을 상호작용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였죠. 그래서 우리는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요체를 갖고 있었는데 뇌교육은 한국의 반만년 정신문화와 21세기 뇌의 만남이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사상을 강조한 천지인,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 인간 의식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 심기열정, 정충기장, 신명, 이것을 생활 문화로 체득해왔다. 불과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피지컬과 멘탈, 심신을 함께 영유했던 그런 문화, 이것이 이제 뇌와 접목이 되면서 인지과학, 교육학, 심리학, 뇌과학과 접목되면서 이제 뇌교육이란 학문화 된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인간 고유의 역량의 개발과 확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귀결되면 어떤 삶을 원하느냐? 나의 뇌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뇌를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보편적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왕이면 내 재능 발견하고 이왕이면 좋은 쪽에 쓰게 하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형태가 뇌를 바라보는 이 보스, 뇌를 운영한다라는 개념. 컴퓨터에 OS가 있죠. OS가 빠진 디지털 시스템이 없죠. 그럼 인간의 뇌에도 뇌를 보편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쓸 수 있는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보편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교육기제에 투입해서, 건강기제에 투입해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발달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뇌교육의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보스가 정립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뇌감각 깨우기, 유연화하기, 정화하기, 통합하기, 주인되기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합하고 의식의 확장을 이끄는 자연지능 개발 단계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얘기들은 많이 좀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뇌 운영 시스템, 뇌교육의 핵심 원천 기술인데요. 본교 이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 설립자이신 이성호 총장님께서 저서인 보스에서 이렇게 문구를 마지막으로 좀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뇌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뇌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뇌를 생물학적 기관이 아닌 활용과 개발으로 대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체인지가 일어날 것이다. 20세기 컴퓨터 혁명을 통해 컴퓨터 없이 살아가는 오늘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듯이 언젠가는 한 10년, 20년 언젠가는 뇌를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의 도약으로 비로소 인류는 인간의 자연지능, 고유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이제 주목하는 시대가 곧 다가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3가지 세션 진행했는데 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